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성면입니다. 성면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진 이후 주변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 곳곳에 성면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 그리고 아이들이 긴 시간 생활하는 학교에도 성면이 많아서 부모님들의 우려가 컸죠. 지난 겨울방학을 맞아서 학교마다 성면 철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실 구석구석에 성면 가루가 남아있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새1 여성 인턴 제도 참여 기업과 인턴 28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기업이 여성 인턴을 채용할 경우 3개월간 매월 60만 원씩 모두 180만 원을 지원받고요. 인턴 종료 뒤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 장려금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여성 새1센터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캡틴 앤 테닐이 부르는 Love Will Keep Us Together 띄워드리면서 2018년 2월 2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이번 주 들어서 제법 낮 기온이 풀렸습니다. 지긋지긋한 겨울이 끝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 개학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많은 학교가 특히 초등학교 이번 주 금요일 3월 2일에 개학을 많이 합니다. 지난 겨우내 각급 학교들은 학교에 있는 성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학교 주변을 보시면은 성면 제거한다면서 안내문 적혀 있는 거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공사 작업을 벌인 뒤에 교실 창틀이라든지 문틈 보니까 성면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걱정인데요. 성면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학교는 개학 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전국에 있는 1,200여 개 학교에서 성면 해체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사 뒤에도 성면이 검출된 학교가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네. 이 문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겨울에 1,227개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성면 철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1개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합동으로 잔재물 조사를 했더니 43개 학교에서 그 잔재물, 그러니까 이제 성면 조각이, 이 폐기물 조각들이 잔재물이 이제 검출이 됐습니다. 어제 그 어젠가요? 언젠가요? 소장께서도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하고 같이 학교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그 굉장히 학부모들이 명예 감독관이라고 해서 좀 철저하게 공사 과정을 지켜본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 어땠습니까? 실제로 보기에? 네, 그 학교는 이제 서울의 관악구에 있는 학교였고 말씀대로 그 공사 초기부터 학부모들이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 안전 감시 활동을 했던 그런 곳인데,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곳은 문제가 없겠거니 했는데 거의 공사가 끝난 후에 교실, 뭐 복도 이런 곳에서 한 30개 넘는 그 조각과 먼지를 샘플링해서 분석해 보니까 무려 15개에서 이제 성면이 나왔어요. 그것도 그 청성면과 갈성면이라고 하는 굉장히 맹독성이어서 이제 1997년에 사용이 금지됐던, 하지만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성면 지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확인돼서 예. 모두들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학부모님들이 정말 꼼꼼하게 감독을 같이 하고 민원도 계속 넣으면서 진행된 공사인데
그런 학교도 이렇게 성면이 잔재물이 검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많은 학교에서는 공지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이제 그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성면 철거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01개 정부 조사는 눈에 띄는 어떤 조각들을 본 거지 먼지까지 본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출률이 낮은 편인데 이런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제 먼지까지 한 거예요. 이게 조각이 생기면 먼지도 당연히 성면에 오염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티슈 같은 것으로 이제 샘플링해서 분석을 한 거여서 그래서 정부 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에서 사실상 잔재물과 오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점검 방식이 교육부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실시한 점검 그리고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이 달라서 학부모들이 비판하는 걸 들어보니까 교육청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재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이유가 뭔가 보니까 교육청 조사 때는 그냥 먼지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가만히 교실 구석에다가 공기 측정기를 놓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바닥에 있는 먼지가 올라오면 당연히 그게 공기 중에 떠다닐 텐데 그런 고려를 안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점검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성면안전관리법 같은 곳에 대기 중에 공기를 포집해서 공기 중에 성면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법적인 항목입니다. 근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 중에 있던 것이 가라앉아가지고 먼지 상태로 바닥에 있고 공기 중에는 없는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 측정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성면 철거 후의 안전에 대한 자료를 보면 모두 다 기준치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말이에요. 없다고 돼 있어요. 예.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들이 직접 바닥에 조각이나 먼지를 샘플링해 보면 성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조사 방법과 법적인 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단순히 먼지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정했어요. 성면에 노출되면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이라든지 악성 중피종 암과 같은 치명적인 암에 걸립니다. 네, 아무리 작은 양에 노출돼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게 지금 발암물질의 특징이고요. 예. 악성 중피종 암의 경우에는 발병하면 2년 이내에 90% 이상이 사망하는 아주 치명적인 경우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공기 중에 있는 것만 멀쩡하면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창틀이라든지 문틀에 남아있는 성면 잔재물 같은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면 철거를 한 그런 현장에 성면 잔재물이 나오면 그게 불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충분치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성면 자체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그 정도 교실에는 공사장에는 늘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잔재물이나 폐기물이 남게 마련이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호되게 당해서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안 나왔지만 재조사했을 때 나왔으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관리가 또 안 됐을까요? 그러게요. 작년 여름방학 때도 총리께서 직접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나왔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분명히 많이 개선되지 않았겠는가 저희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후퇴돼 있어요. 한마디로 총리의 지시사항이 거의 먹히지 않는 상황이고 도대체 왜 이럴까 교육당국, 환경당국 이런 분들이 성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전히 이런 문제를 일종의 과민한 학부모들의 반응 정도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참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확인된 그런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 일정한 책임을 좀 물어야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성면 제거 공사에 대한 매뉴얼이나 법이 따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좀 허술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예. 이런 데 지침이나 내규로 자세히 돼 있어요. 사실은 그 법률만 잘 지켜줘도 또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그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상황이죠. 그렇군요. 관리 감독 문제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샘플 조사 역시 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성면, 청성면 이런 것들까지 창틀, 문틀에서 가로 형태로 나왔는데요. 예전에 정부 조사 보고서 2014년도 같은 걸 보면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알려진 백성면만 검출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조사가 철저히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네, 게다가 이제 학교에 이런 거를 구비하는 거는 교직원이나 학생, 학부모가 모두 알고 안전하게 다루도록 하는 건데, 예. 이런 서류들이 행정실장의 그 캐비넷 속에 그냥 처박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교장 선생님도 관심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작성된지 여부조차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굉장히 그 탁상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성면 잔재물이라고 해도 아까 그런 공기 중에 분명히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잔재물 제거 작업을 하되 가능하다면 무리한 교체 작업보다는 뭐 일부 국가들처럼 시설물을 코팅해서 밀봉해버리는 대안도 제시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아직도 우리가 그 신규 성면을 사용하는 성면 사용 국가라면은 그런 방식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 우리는 2009년부터 성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모든 학교나 건물에 사용된 성면들은 뭐 길게는 20년, 30년씩 오래된 것들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노후화되고 부서지고 마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런 상태에서 뭐 코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철거 과정이 더 어렵게 돼요. 네, 따라서 철거 해체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중요한 문제죠. 예.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현장 점검할 때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좀 나누셨습니까? 예. 일단 그 전수조사를 좀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지금 1927개 학교 중에 201개 학교만 조사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학교가 똑같다. 예.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라는 거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환경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 성면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TF를 만들어서 그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다시 만들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그 행정실장 같은 분들, 교육청의 그런 책임자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 성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성면 안전 교육 연수를 좀 실시해달라 이런 건의를 했고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개학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개학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뭐 대청소를 하겠다, 그리고 계약을 미루겠다 이런 대책이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대청소를 한다고 그게 다 사라질까 그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조그마한 물건을 네. 소독기에 넣어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대청소라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대청소라고 하면 쓸고 닦고 뭐 전기청소기 돌리고 이런 개념인데 성면 오염 현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대기 중으로 비산이 돼서 오염을 더 가중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습식으로 일회용 물티슈 같은 것으로 하나하나 다 닦아내고 그 물티슈 자체도 성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안전관리 그리고 감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길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계약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금방 말씀드린 그 대청소 개념이 아니고, 예. 그 일회용 물티슈로 하나하나 모든 그 실내 비품이나 천정까지 벽까지 모두 다 닦아내고 그거를 거듭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이거를 일부 학교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또 학부형들을 오시게 해서 이런 작업을 시키는데 안 됩니다. 학부형도 성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철거 업체나 정화 업체에게 맡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고트몰 이사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하상가의 그 명칭은 고트몰입니다. 고트몰에서 627개의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처음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도 투자를 하지만 정부에서 모범 사례로 고트몰에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엄청 힘듭니다.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하는데 실제 피부에서는 그리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 말뿐이지 실제 소상공인한테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온라인 사례가 성공을 시킨다고 하면 소상공인 600만 명, 이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갖고는 한 80%가 망한다고 봐야 합니다. 20%는 생존할지 몰라도 소상공인들이 살아야지 경기가 부양되는 거니까 온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요. 소상공인들 지원금을 온라인 쇼핑몰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600만 소상공인을 모범 사례로 만들어줬으면 쓰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고트몰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를 고트몰이라고 하는군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경제면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단순 수치로만 보면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방금 이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뭔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책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이 문제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하든지 저희가 바라보도록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요. 퍼기가 부르는 Because Don't Cry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상식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입니다.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죠.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고수에 대해서 얘기 드릴까 합니다. 아, 고수. 예, 아세요? 그 음식에 들어가는. 맞아요. 식재료 중에 하나죠. 예, 향이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수향을 맛보고 먹어본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아, 좋아하세요? 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조금씩은 먹는 편인데. 예. 베트남 쌀국수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양소는 뭘지 이게
흔하게 저는 접해보지 않았던 것이라서 물론 베트남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흔한 음식이겠지만요. 네.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예, 고수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사실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자주 접하게 되죠. 예. 사실 중국에 가보면요. 중국에서도 이 고수를 요리에 많이 사용을 해요.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중국말로 샹차이, 향이 나는 채소라고 부르거든요. 예. 대부분의 채소의 특징처럼 100g당 22칼로리로 열량이 거의 없고요. 예. 식이섬유가 많고 비타민 A, B, C 그리고 철분 등도 풍부합니다. 처음에 이 고수를 접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런 음식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점차 그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다 고수를 검색하면은 예. 이런 게 나옵니다. 베트남어로 고수 빼주세요. 어떻게 하나요? 베트남에 가서 고수가 너무 여기 우리보다 좀 진하게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던데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사실 고수는 더운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태국이라든지 또 중국의 더운 지역 그리고 베트남 쪽의 음식에는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향신료거든요. 마치 우리 한식을 할 때 어디든 쪽파를 썰어 넣는 것처럼 네. 흔히 쓰이는 식재료예요. 이 고수에는 휘발성의 기름이 약간 들어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주 특이한 향을 나게 하는 거죠. 약간 얼얼하기도 하고 약간 매웁고 약간 독특한 그 향 때문에 예. 아주 호불호가 확실히 갈립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서는 저는 그냥 있으면 빼진 않고 먹는 정도인데 예. 저희 집사람은 더 달라고 해서 넣는 그런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고요. 특히 그 더운 지역에서는 이 특유의 향하고 맛 때문에 입맛을 돋우는 역할도 하고요.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약간의 항균 효과, 그래서 약간 균을 죽이거나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 고수를 많이 넣는 그런 그렇죠, 맞습니다. 쌀국수 같은 베트남 요리로 고수가 유명해지긴 했는데 고수라는 명칭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먹어왔던 음식인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 고수라는 이름도 있고요. 우리 한글 이름으로 빈대풀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식재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먹었던 게 그 강한 향이 우리한테 맞지 않았던 거죠. 예. 하지만 사실 절이라든지 또 민간의 약용식물로는 재배를 해서 어떤 약효를 노리는 일종의 약초 효과로 먹어왔던 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고수를 먹는 거 평소에 향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좋다면 또 드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영양을 좀 극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요리에 입맛을 돋우는 식재료로 곁들이면 좋거든요. 예. 사실 흔히 쓰는 그런 조미료나 감미료 중에 소금이라든지 설탕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근데 향초는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또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감미료나 조미료 대신 음식의 맛을 내는데 사용하면 좋고요. 예. 특히 육류 요리를 할 때 육류 특유의 약간 비린 맛을 확실히 없애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물로 해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양소는 좀 빠지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향초뿐만 아니라 나물이나 채소를 조리할 때 네. 열을 가하면은 영양소가 파괴될 거란 믿음이 강한데요. 아주 일부 영양소는 파괴되지만 상당 부분의 영양소는 열을 가해도 유지가 되니까 사실 약간 데쳐서 나물을 해 먹더라도 영양소 소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살짝 데치면 아무래도 입에서 씹기가 식감이 좋아져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부담이 좀 덜하니까요. 향도 약간 좀 중화된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먹으면 괜찮겠군요. 근데 고수 향 때문에 그래도 나는 못 먹겠다 하는 분들 고수를 대체할 만한 다른 채소 좀 추천해 주세요. 예, 사실 음식을 먹는 것도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굳이 좋아하지 않는 걸 먹을 필요는 없겠죠. 다행히 우리가 흔히 먹는 나물류들 곰치나 냉이 도라지, 미나리, 또 밀싹, 숙주나물, 쑥, 취나물 이런 굉장히 많은 나물들 있죠. 이것은 다 제가 보기에는 고수 못지않은 건강상의 장점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물을 먹을 때 조리하는 방법, 열을 가해서 부피를 확 줄이고 식감이 좋게 해서 버무려 먹게 되면 예. 사실 서양식으로 샐러드 먹을 때 거의 그 큰 한 대접을 먹는 것만큼의 양의 식이섬유를 나물로 요리하면 조그만 한 종지에다 들어가요. 예. 사실 그런 조리법이 참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베트남이 요즘에 그 박항서 감독 덕에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또 친숙하게 더 느끼고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예.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은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고수 빼는 거 그 베트남어 좀 배워서 가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한마디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프리티머치의 티처를 듣고요.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일보의 한진경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한진경입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 참으로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명예를 쌓아왔던 연예인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에 대한 고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배우 조재현 씨도 그중에 한 명인데요. 조재현 씨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니까 부산에 있는 경성대 교수직을 내려놨죠. 경기도와도 인연이 있었는데 이것도 끝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배우 조재현 씨가 사단법인 DMZ 국제 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사퇴했습니다. DMZ 국제 다큐영화제는 매년 경기도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영화제로 현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 1회 영화제 때부터 이 집행위원장을 담당해 왔는데요. 이번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곧바로 경기도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조 씨는 특히 그동안 경기도 문화계와 관계가 깊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기도 산하기관이자 경기도 문화를 대표하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경기도와의 인연도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고 꼭 털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소식으로 경기도도 참 걱정입니다. 관련 업체가 참 많죠. 네, GM 군산공장 폐쇄로 경기도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예. 경기도 내 GM 협력업체가 무려 750여 곳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국에 위치한 GM 협력업체의 25%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특히 이 중에는 GM에만 납품을 하면서 이번 사태로 문을 닫을 위기에까지 처한 업체도 20여 곳이 있습니다. 이에 GM 공장이 폐쇄되면 경기도 내 수백여 개 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약 7만 5천여 명의 종사자가 고용 불안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걱정입니다. 저희가 이거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봤을 때 이제 뭐 시작 단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은 나왔습니다. 예. GM 공장 폐쇄 사태가 경기도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경기도는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우선 매출 감소 등 정확한 피해 현황부터 파악하기 위해서 이달 중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협력업체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현황이 구체화되면 특별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별 피해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해 판문점을 통해서 총상을 입으면서 귀순한 북한 병사를 치료한 곳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의 경기 남부 곤역 외상센터였는데 이런 치료 외상센터를 좀 늘려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경기 북부에도 올해 추가로 문을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 들어서는 경기 북부 곤역 외상센터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아서 이르면 5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증 외상 환자를 365일 24시간 치료할 이 센터는 외상 소생실과 외상 환자 전용 병상, 그리고 중증 외상 환자 전용 수술실, 집중 치료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 지역에 이 외상센터가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는 3.1운동 99주년이고요. 내년이면은 비로소 3.1운동 100주년을 맞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100주년을 1년 남기고서 올해 지금까지 잊힌 항일 유적지 알리기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째를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도내 항일 유적지를 알리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895년 을미을병부터 1945년 광복까지 경기도 내 항일 유적지가 총 257개소로 발표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경술국치의 부당함에 자결로 항거한 파주 반하경 선생 자결지와 조선인 청년 원태우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돌을 던진 안양 탑승열차 투석지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이들 유적지에 상세한 정보가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적지 대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라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또 이와 함께 유적지 바닥이나 건물 벽면에 항일 유적지라는 표시가 담긴 동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 보훈처와 시군과 연계한 유적지 답사 체험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뜻깊은 사업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일보의 한진경 기자에게 경기도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에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된 뒤 3개월 연속 동결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연 1.5%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월 27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멜라니 사프카가 부르는 루비 튜스데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